그와 같은 맥락으로 무소유라는 게 소유하지 않는 게 무소유가 아니고 예. 소유함에 대해서 괴로워하지 않는 상태. 자유로운 상태. 예. 그다음에 더 많이 가져도 괴롭지 않은 상태. 예. 뭐 괴롭다 안 괴롭다라고 하는 것은 좀 그런데 더 그렇죠. 누리면서 괴롭지 않은 상태. 무소유라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안 가진 그러니까. 것이 무소유가 아니라 있어도 있음에 걸리지 않고 없어도 없음에 걸리지 않는 것이 진정 무소유죠. 예. 그런데 무소유라고 하는 개념에 빠져서 모든 것을 소유하지 않으려고 하면은 그럼 매사 뭐가 생기면 괴로운 거예요. 그 이제 소유 자체가 이제 고통을 불러일으키니까 소유하지 마라. 이런 이제 가르침을 줘가지고 보시다 해라. 이제 이래 부르게 하죠. 그거는 무소유를 모르는 거고 온통 관념 투성인 거예요. 온통 관념의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뭐 옷 5벌이 있어도 그러면 불편함이 느껴진다. 5벌이 있다고 왜 불편해요? 5벌이 있으면 5벌이 있는 그대로, 한 벌도 없으면 한 벌이 없는 그대로,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불편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요임금, 순임금에 대해서 왜 승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임금, 순임금은 임금이 됐다라고 해서 특별히 바뀐 것도 없고, 그 임금 되기 전에, 황제 되기 전에 그냥 촌에서 그냥 가난한 집에 살아서 끼니 못 잊어도 그래도 불편함도 없고, 황제가 돼서 그냥 호화로운 궁궐에 살아도 또 그냥 그대로고 특별히 좋은 것도 없고 그것도 불편함이 없고 이런 건 거지. 예를 들면은 궁궐에서 살면은 궁궐에 사는 그것이 부담스러워서 그것이 불편하고 없으면 또 없는 것이 불편하고 이런 것은 다 관념의 맹매인 거죠. 그래서 나는 무소유로 사는데 옷이 3벌이면 되는데 철저히 한 벌씩이면 되는데 근데 갑자기 10벌이 누가 자꾸 보시로 해서 10벌이 생겼다. 10벌이 생겨서 이것이 불편하다. 내가 무소유로 살려고 하는데 이게 소유가 너무 많아서 불편하다. 이것은 진정 무소유라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하는 얘기죠. 전에 얼핏 어디서 들었나? 석절 스님이 뭐 난을 선물 받았는데 난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불편하고 힘들더래. 그걸 관리하는 게. 그래가지고 족벌했더니 엄청 편하더라 하면서 이제 무소유를 언급하신 그런 내용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은 진정 무소유가 아니라 그는 무소유의 관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지. 보는 것이. 있으면은 있는데 얽매이지 않으니까. 그럼 뭐 누구 줘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줘버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지. 있고 없음에 따라서 불편하거나 이런 것이 아닌 거죠. 무소유라고 하는 것은 있음에 얽매임이 없고 없음에 얽매임이 없는, 있다고 불편하지 않고 없다고 불편하지 않는 그것이 무소유인 거죠. 즉 무소유란 것은 뭐냐? 자유로움인 거지 실제로 있고 없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맨 그것도 깨어있음과 같은 맥락이네. 예, 사실은 뭐 모든 것이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런 표현 저런 표현일 뿐인 거예요. 사실. 스님이 나눠준 옷의 성분하고 춘상 스님이 옷을 벗어서 추운 사람한테 입혀준 것하고는 전혀 다르죠. 두 가지 내용이. 이 춘상 스님은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타가다가 어린애를 낳는 그 산물을 보고 자연스럽게 벗어줬을 때는 내가 벗어주는지 안 벗어주는지 모르는 상태로 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연 그대로라고 봐야겠죠. 네, 그런 것이 어찌 보면. 그러면 이제 아까 같이 또 성철 스님이 내가 주었다는 생각이 다 맞다든가 보시도 뭐 그걸 보시지 않습니까? 무주상 보시. 응? 이 삼정이 청정해야 된다는데 그것이 하나라도 나오면 이러지 완성된 보시가 아니다. 바람일이 아니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표현들은 뭐 생각 나름도 이제 좀 되겠지만 교훈적으로 받아들였을 때는 부분적이나마 그 춘성 스님 같은 경우 그냥 탁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 추위 겨울에 그래가지고 그 부모사람과 어디로 들어가는데 팬티 바람에 그냥 정신없이 어떻게 뛰어 들어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이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이것이 자연의 이치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사실 그런데 사실 그런 것이 다
어느 한 단면만 보고 이야기하는 것일 뿐인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무주상보시가라고 하는 것이 정말 상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보시만 무주상보시냐. 그러면은 정말 상이, 즉, 이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몰라야 되는 그런 상태만이 그런 무주상보시냐. 사실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 추워 죽겠는데, 안 되기는 안 되고, 옷을 벗어야 입는데, 야, 옷을 벗으면 추운데, 내가 이걸 해줘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해줘야 된다는 생각은 드는데, 이 한겨울에 또 내가 옷을 홀딱 벗고 가면은, 쫓아 들어가면은 또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그럴까. 이런 생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런 일어난다는 것의 그냥 알아지는 상태, 거기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그냥 벗어주든, 벗어주지 않든, 그냥 그런 상태면은 그냥 되는 거지. 꼭 그때 그런 생각이 없이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게 자연스럽게 일어났을 때가 그 과정 아닌가 하고, 이제 제 나름대로 마음 생각이 이렇게 한번 가고, 예. 이제 그 원장이 말씀한 내용을 가끔 제가 거기서 배웠습니다. 그 이후의 단계도 항상 그때 자연스럽게. 그렇습니다. 일어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랬대하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또 하나의 관념이 그렇습니다. 쌓이더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벗어줄까 말까 고민하는 네. 거를 그 당연히, 고민하면서 관념이 그 상태를 쌓이죠. 알면서 벗어주는 것도 무주상, 알을- 그게 진정한 무주상이다, 그죠? 예. 근데 이제 무주상을 그런 생각 따라서- 자체가 안 든다는 건 인간이 아니다, 그죠? 인간인데 그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그 생각이 안 어떨 때로 안 들 때도 있고, 들 때도 있는 거예요. 연속되는 그 아까 같이 관념이 항상 연속되는 때 알아차림을 알아라. 그렇습니다. 항상 지금 여기 이 순간이 중요한 거지. 이제 어떤 단면을 가지고 그렇다 안 그렇다 무주상이다 아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예, 우리는 이제 공부를 하기 전에 그런 생각이 안 들 경지 같으면 대단한 내공과 경지를 또 정해놓거든. 그 경지를 내가 이제 이룰로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자꾸 아까 전에 혜안님이 걸리는 게 단계, 절차, 그렇습니다. 깨달음의 내용을 그렇습니다. 관념적으로 가지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쌓았던 관념이 너무 되게 예. 물러져 있다 보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공부할 때 제일 그 깨달음 자체도 잘못된 관념인지를 알면 되는데 그거를 참 보면 안 놓거든요 또. 왜? 관념의 개합에 너무 오랜 동안 습관적으로 젖어 있어가지고 그걸 원하거든요. 몸이 원하더라고. 그래서 사실은 뭐라고 그럽니까? 그냥 지금 이대로 다 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어떤 상태가 돼야 무주상이라고 이름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상의 얽매임이 없으면 다 무주상인 거예요. 지금 어떠한 상이 있어도 상이란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작용되는 작용일 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얽매임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지 있고 없고 작용하고 안 하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항상 바로 이 함정과 착각과 오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무주상이면은 상이 없는 상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려고 하는 것이 수행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백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지금 이대로 생각이 있으면은 상이 있으면 상이 있는 그대로 그 상이 내 상이 아니고 내가 한 상이 아니고 그 상에 자유로운 얽매임이 없는 상태면 그것이 바로 무주상인 거예요. 그냥 그대로가 그냥 온전한 거고 그대로가 아무 문제가 없는 거고 그대로가 부처지. 그런 상이 일어나지 않는 어떤 상태가 부처고 상이 일어나는 상태가 중생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부처와 중생이 다르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부처의 상이 따로 있고 중생의 상이 따로 있고 이분법적으로 나눠가지고 그걸 벌써 이제 가지고 공부를 하니까 이제 그걸 갖다가 이뤄가고 얻어가고 만들어가는 이제 그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내가 지금 갈등하고 있는지를
알면서 하는 행동은 다 무주상. 그렇습니다. 알면서 거기에 얽매임이 없을 때, 예. 거기로부터 자유로울 때. 그러니까 어떨 때는 그 생각대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있잖아요. 거죠. 예. 안 하면 불편하지도 않고 네. 한다고 해도 불편하지 않는 그 그 상태인 상태.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깝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하면은 무수상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안 아깝다는 생각이 안 들어야 되는 게 아니고 아깝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내가 내놓으면은 그게 이제 무수상이 된다는 거지. 근데 그때 아깝다라고 하는 생각에 얽매이지 않으면은 아깝다라고 하는 그 생각은 생각일 뿐이고 그 뒤에 계속 이거 써야 되는데 그때 괜히 그냥 보시라는 그 말에 또 쏘아가지고 그러면 복귀한다 말에 쏘아가지고 아까운데 졌다라고 계속 후회하고 있는 상태라면은 아깝다라는 생각에 얽매인 상태죠. 그렇죠. 이러면 무주상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후회가 안 일어나야 된다는 거지. 된 거에 대해서. 아니 또 그래요. 또 그 순간에 후회가 일어나면 후회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또 그것도 그냥 알고 있으면은 그것도 뭐 무주상인 거예요. 이것이 항상 어떤 관점에서 이 관점에서 이것을 보면은 얽매임 같지만은 요 관점에서 그것이 알아지는 상태는 얽매임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왜 이런 문제 항상 생각하면은 순간순간 어떤 한 시점에 고정돼 버려요 자꾸. 그냥 흐르는 그 자체인데 항상 지금 여기 이 순간이어야 되는데. 자, 문제는 달아나려고 해도 괜찮은 거예요. 달아나려고 하면 달아나려고 하는 줄 알면 되고, 지금 괴로우면 괴로우면서 피하려고 하면 피하려고 하는 것을 알면 되는 거고, 싫은 마음이 일어나면 싫은 마음이 일어나면 알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일어나면 일어난 대로 피하려고 하면 피하려고 함을 아는, 그냥 그것에 대해서 단지 평가 판단하지 않은 거죠. 평가 판단이라면 또 평가 판단이 그렇게 작용한다는 것을 그냥 또 알아주면 돼요. 이 경험에 의해서 문득 괴로움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지고 피하려고 하는 거기로부터도 자유로워지고 평가 판단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지금 여기 이 순간 알아지면 알아지는 그대로 이것이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사는 거고 항상 모든 것의 이렇다 저렇다의 관점은 지금 여기 이 순간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무주상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어떤 과거 어떤 시점 한 시점에 고정시켜 놓고 여기서 지금 이 순간 경험되는 것은 사실은 다 누구나 다 무주상이에요. 경험되는 그 순간은. 그런데 경험되는 그 순간 경험되는 즉 보임이 있는 그 순간은 다 무주상이에요. 사실은 누구나 다 무주상이에요. 그런데 보이는 그 순간 보임에 따라서 생각이 일어나요. 그래서 보임에 따라서 생각이 일어나는 것이 인식되기 때문에 보임에 대해서 생각이 있다라고 이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무주상이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보이는 그 순간에 고정됐기 때문에 보이는 그 순간이 무주상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생각 다음에 일어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생각이 일어났을 때 생각이 일어난 것이 알아지는 상태면은 그냥 그것이 또 무주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차리는 상태는 계속 그게 무주상 상태라고. 그렇죠. 그렇죠.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단지 알아지는 상태, 그냥 경험되는, 그냥 알아지는 상태는 항상 무주상 상태인 거예요. 뭐가 일어나도 일어나는 것이 그냥 알아질 뿐인 상태는.